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의 실질 경제 성장률이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1인당 지역 총생산 GRDP는 33년째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건설업의 불황이 결정타였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구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3,137만 원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울산에 비해 5천만 원 이상 적고 전국 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 1992년 이후 33년째 전국 꼴찌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해 역성장했습니다. 대구의 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은 마이너스 0.8%로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원인은 건설업이었습니다. 건설업이 21.4%나 급감하면서 전반적인 성장률을 끌어내렸습니다. 운수업과 보건, 사회복지업이 성장하기는 했지만 플러스 성장으로 이끄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소비는 둔화됐고 투자는 크게 줄었습니다. 대구의 소비는 1년 전에 비해 0.6% 늘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증가폭이 적었습니다. 반면 투자는 마이너스 13.9%를 기록하면서 제주와 함께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대구 주민 1명당 주요 지표도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대구 주민 1명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평균을 뜻하는 지역 순소득은 3,016만 원이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전북에 이어 16위로 전국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77%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변변한 대기업이 없는 데다 섬유산업 같은 저부가가치 산업을 주로 이루고 있는 대구의 산업 구조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건물 층수가 점점 높아지고 화재 원인도 다양해지면서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대응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구에도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뜨거웠던 훈련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새빨간 불길이 천장을 가득 채우고 소방관들을 향해 덮쳐옵니다. 산소가 유입되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길은 한층 더 거세집니다. 가득 찬 연기 탓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곳. 실제 화재 상황과 동일한 환경에서 소방관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기르는 훈련 시설입니다. 네, 방금까지 소방관들이 실화재 훈련을 진행하던 곳입니다. 지금까지 연기와 재가 날리고 있고 지금 여기까지 뜨거운 열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달, 확산하는 과정과 밀폐와 개방을 반복하면서 연기가 퍼지는 방식을 재현할 수 있는 플래시 오버셀을 비롯해 실제 진압 전술, 대형 화재, 가스 폭발 등 10개의 실화재 상황 대응 훈련 시설이 대구에 들어섰습니다. 저희 대구 실화재 훈련 시설은 플래시 오버셀 화재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그 컨테이너와 FGI 셀, 어택셀이라고 하는 이제 화재 이상 현상을 보여주는 컨테이너, 그리고 백드래프트, 그리고 이체 2층, 3층을 이용해서 전술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 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집진 시설을 사용해서 연기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한 훈련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 충남, 경기 등을 찾아가야 했던 소방관들은 이제 대구에서 더 정교하고 안전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곳 대구 소방교육훈련센터 실화재 훈련장은 내년부터 대구 지역 소방관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훈련을 위해 찾게 됩니다. 들어갈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실제로 불을 지피고 훈련하는 거다 보니까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예민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통제를 좀 교육생들이 잘 따라줘가지고 이 훈련이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통제를 좀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고. 고층 건물이 늘면서 화재 진압이 더 어려워지고 화재 원인도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 맞춰 소방관들의 진압 능력과 훈련 시설도 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배우진입니다. 대구 서구를 대표하는 이현공원을 휴식과 문화예술이 만나는 조각공원으로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흩어져 있는 조각 작품을 곳곳에 설치해서 도슨트 프로그램과 창작 체험 활동 등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을 모으자는 취지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서구 평리공원입니다.
한쪽에 소망이라는 제목의 어린 왕자 미술 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구문화예술회관 앞에도 흰 코뿔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소총으로 수많은 흰 코뿔소가 생명을 잃은 현실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서구에 이런 미술품으로 분류되는 공공조형물은 총 39점. 이런 공공조형물들을 이현공원으로 한데 모아 공원을 조각공원으로 만들자는 제안이 서구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조각 작품을 따라 걷는 동선을 통해 공원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관광객들을 모으자는 취지입니다. 머물 수 있는 볼거리가 부족했는데 현재 서구에 많은 조각품들을 구매해서 지금 흩어져서 이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흩어져 있는 조각품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이제 만약에 이제 동선에 따라 적절하게 이제 배치한다면 일단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한 곳에서 많은 예술 작품을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는 도슨트 수업이나 문화예술을 같이 곁들여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관광 인프라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이현공원에는 현재 세계적인 조각가인 유형호 작가의 작품 그리팅맨이 세워져 있습니다. 7m 높이의 그리팅맨은 서울과 경기도 연천군 그리고 해외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으로 이와 연계하면 큰 효과도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공공조형물을 집약해 조각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은 효과적이지만 작품 이전이나 재배치는 예산이나 공간계획 수립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기간 내 조각공원 조성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지만 향후 조각공원 조성 가능성을 염두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최근 들어 성서 지역을 중심으로 악취가 유난히 심하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복합 악취로 추정되는데요. 달서구의회는 쓰레기 매립장에 악취 저감 장비를 확충하기를 촉구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최근 들어 성서 지역을 중심으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수구나 정화조에서 나는 불편한 냄새 같기도 하고 때로는 화학물질로 인한 매캐한 냄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달서구 홈페이지에도 악취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서 지역을 넘어 월성동까지 악취를 느낀다는 민원도 접수됐습니다. 달서구는 이 악취가 대구 환경자원사업소, 즉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넘어오는 복합 악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으로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악취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용산동하고 장기동 쪽으로 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용산동하고 장기동 쪽으로 해서 그 야간에 순찰을 또 돌아보고 그래 했었는데 9월 초부터 해가지고 그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용산동하고 장기동 쪽으로 이렇게 영향을 좀 주더라고요. 최근 와룡고등학교와 이곡 장미공원, 경원고등학교 악취 측정 데이터를 42일 동안 하루 최고값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평균 5배수 이상이 23.7일, 6배수 이상이 16.7일로 조사됐습니다. 8배수 이상도 평균 12일 동안 관측됐고 특히 이곡 장미공원은 42일 가운데 무려 31일 동안 5배수 이상의 악취가 감지됐습니다. 배수는 냄새의 강도를 수치화한 지표로 쓰이는데 6배수 이상이면 악취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고 5배수는 사람이 냄새를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로 이미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구시가 8배수부터 탈취제를 자동으로 분사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85만 제곱미터, 둘레 4km 매립장을 현재 분사기 5대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분사기가 경운고 쪽에 극히 일부분만 배치되어 있어 풍량이 남풍, 남동, 남서풍으로 바뀌면 정작 피해가 큰 용산동, 이곡동 방면은 사실상 무방비입니다. 달서구 의회는 매립장 중앙부에 탈취제 분사기 10대를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매립장 외곽에도 100m 간격으로 40대까지 확충해야 악취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남구는 올해 대구 지역 최초로 도입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시행합니다. 내년도 지원 대상은 남구 내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1000세대로 혼인신고 7년 이내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인 세대입니다. 주택 가격은 옵션 제외 6억 원 이하,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이며 금융권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은 1가구 1주택, 실거주 세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세대에는 대출이자 월 최대 25만 원, 연 3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합니다. 달성군이 대출이자 보전율 2.5% 조건으로 중소기업에 경영 안정자금 72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달성군에서 5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사업의 지원 제외 대상과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되며 2026년도 신청은 내년 1월 5일부터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기관과 대출 조건을 사전 협의한 뒤 대구 신용보증재단에 융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신청 방법과 지원 제외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이달 말 달성군청 홈페이지와 대구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지방의회 평균 74.9점보다 7.6점 높은 82.5점을 받아 전체 5등급 가운데 2등급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합니다. 이번 평가는 외부 민원인과 내부 구성원의 부패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 청렴 체감도 60%, 기관의 반부패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 40%를 합산해 산출했습니다. 재학 중 폭력에 대한 네, 며칠 전이 동지였죠. 겨울밤이 길어질수록 부산의 밤은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눈 구경이 쉽지 않은 부산에서 다대포에는 빛과 함께 색다른 눈 내리는 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캄캄했던 낙조 분수 일원에 빛으로 이루어진 새하얀 성이 등장합니다. 분수 주변을 따라 켜진 조명이 어둠을 밀어내며 낮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빛터널을 따라 이어지는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 2026년 병오년을 상징하는 말 조형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낙조 분수 광장부터 올해 새롭게 개장한 동측 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빛거리는 도심 속 겨울밤 여백을 채웁니다. 매년 오긴 오는데 올 때마다 더 멋지게 업그레이드 돼 있어서 항상 만족하고요. 오늘도 이제 아들하고 처음으로 왔는데 좋은 추억 될 것 같아서 기분 좋게 보고 갑니다. 많이 훈훈해요. 구경 오서 해갖고 왔는데 막상 다대포하고 해수욕장을 해서 여기 또 빛축제 구경을 하니까 참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돼 있고 보기 너무 좋아요. 겨울철 눈 구경이 쉽지 않은 부산에서 낙조 분수 광장의 첫눈 이벤트는 더욱 특별합니다. 주말과 공휴일 저녁 인공눈이 흩날리며 오는 1월 31일까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정각마다 20분씩 이어집니다. 연말을 맞아 부산 곳곳에서도 빛으로 밤 풍경을 꾸미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구는 장림항 분해치아와 감천 문화마을 등 관광지 5곳에 동화의 땅을 주제로 한 빛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조명을 넘어 밤을 즐기는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긴 겨울밤을 밝혀주는 다대포 일원의 빛의 거리는 내년 3월 2일까지 이어집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 직전 남긴 붓글씨가 처음으로 경기도 박물관에서 공개됐습니다. 안 의사의 마지막 뜻이 담긴 유목에 적힌 건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다였습니다.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1910년 3월 안중근 의사가 사형 집행을 앞두고 쓴 유목입니다. 여순 감옥에 수감 중이던 안 의사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상태에서 이 글씨를 남깁니다. 장탄일성 선조 일본. 긴 탄식 끝에 한마디로 일본을 미리 조문하노라.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다는 뜻입니다. 붓끝은 거칠고 획은 깊게 파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죽음을 넘어선 글씨 초사체라고 설명합니다. 안 의사는 이 글씨로서 그 죽음을 초월합니다. 예,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초사체다. 글씨로서 죽음을 초국한 거. 안 의사 사상이나 정신이나 생활이나 뭐 이런 걸 다 드러내는 것이다. 이 유목이 국보급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역사적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안 의사가 스스로를 동양지사라고 밝힌 유일한 기록이면서 안 의사의 상징인 한 손가락 한마디가 없는 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의 고위 관료에게 직접 건네졌습니다. 총이나 칼이 아닌 글씨로 식민 지배의 정당성을 부정한 셈입니다. 이 유목은 후손이 보관해 왔지만 정치적 부담과 극우 세력의 위협 속에 오랜 시간 세상에 공개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0년 발굴된 이후 25년 만에 국내로 영구 환수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기에 가서 다시 25년 만에 만나가지고 어떻게 좀 한국에 좀 기증할 수 없겠느냐. 그렇게 해서 여러 번 회의를 했었죠. 그래서 5월 18일 날 드디어 우리가 환수를 해왔습니다. 경기도는 장탄일성 선조 일본과 함께 국보급으로 평가받는 유목 독립의 일본 소장자와도 반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그 독립이라고 쓴 두 글씨는 아직 저희가 완전히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여전히 확보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빠르면은 아마 빠른 시간 내에 그것도 어떤 형태로든지 실물을 공개할 수 있는. 경기도 박물관은 내년 4월까지 안 의사의 유목 등을 일반에 공개합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무래도 제일 기다려지는 게 있죠. 빨간 옷을 입은 산타와 선물인데요. 경북 봉화 분천 산타 마을엔 산타가 찾아왔습니다. 핀란드 공인 산타와 함께해서 이틀 만에 22,0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빨간 모자에 하얀 턱수염. 금방이라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할 것 같은 이 사람은 핀란드에서 온 공인 산타입니다. 동화 속에서만 보던 산타를 실제로 만나고 사진을 찍게 되니 신기하고 즐겁습니다. 올해 9개월 된 이제 첫째 아이인데 같이 첫 크리스마스를 즐기려고 여기 분천 마을에 축제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 왔습니다. 와서 이제 산타 할아버지도 보고 애기하고 좋은 구경하고 싶어서 좋은 추억 만들러 왔습니다. 지난 20일 봉화 분천 산타 마을이 개장했습니다. 산타, 루돌프 등 조형물과 빨강, 초록 장식이 어우러져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분위기가 물씬 느껴집니다. 축제장에서는 포토존뿐 아니라 눈꽃 스케이트장, 썰매장을 운영해 어른들은 물론 어린이들도 함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 산타와 함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는 물론 산타와 함께하는 파티도 운영해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요소를 늘렸습니다. Korealaisille lapsille haluan sanoa, että uskokaa itseenne ja kaikkeen hyvään. Ja muistakaa, että pienikin kiltti teko voi merkitä suurta iloa. Ja tehdään tästä joulusta oikein mukava. Ja olkaa läheistenne kanssa ja toivotan teille oikein hyvää joulua.
분천 산타마을을 운영하는 봉화구는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했다며 관광객이 머무르는 동안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계절 썰매장과 실내외 놀이터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갖춘 겨울왕국 테마 공간을 임시 개장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조성한 산타 센터피스 공간은 놀이시설과 휴식 공간을 함께 배치해 관람 중간에 머물며 쉬어갈 수 있는 마을의 중심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더욱 활기가 도는 분천 산타마을.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동화 속 겨울왕국으로 변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달성군이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기본 먹거리를 제공하는 이른바 그냥드림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냥드림은 위기가구에 1인당 3개에서 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려운 이웃 누구나 평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다사읍 행복한 달성 푸드마켓에서 쌀과 라면, 즉석식품 등 1인당 2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성군은 최초 방문 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으로도 물품을 제공하지만 반복 방문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긴급복지와 기초생활보장 등으로 연계해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시 지부는 낙동강 숭전기념관에서 6.25 전쟁 제75주년 학도의용군 추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조국을 지킨 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대구시 공무원 합창단이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봉사연주를 열어 환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이 합창단은 2004년 창단 이후 100회 이상의 봉사 공연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주도 그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대구 늘봄 학교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는 95.6%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67.9%의 학부모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달성문화재단은 달성군청 내 참꽃갤러리에서 전시를 진행할 예술인을 모집합니다. 개인전을 2차례 이상 열었거나 미술 관련 학과를 졸업한 개인 및 단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 예술인이 우대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